아이고 롯데야.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롯데야 239회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짧게 인사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항상 뭐 이번 오프 시즌에 가장 뜨거운 이슈로 할 수 있는 우리 유격수 자리, 배민두요, 배성근, 김민수 선수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가 아니고 배성근 선수 기사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짧게 이제 등번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등번호 연쇄 이동이 오피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은 이제 나승엽 선수 쪽으로 가는 걸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뭐 등번호 이동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배성근 선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뭐 유격수로 지난 시즌에 2022년에 유격수로 뛴 선수가 총 5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차도 선수가 1076.2이닝 거의 뭐 다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마차도 선수 다음으로는 배성근 선수가 162.1이닝을 소화를 했고, 나머지 23이닝 김윤 선수가 소화를 했는데, 뭐 거의 마차도 선수가 다 봤다고 봐도 뭐 무방한 수준인데다가, 사실 수비 이닝을 1000이닝을 넘긴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한데, 그 정도로 좀 대체 불가능했던 마차도 선수의 자리를 도합 185.1이닝을 뛰었던 이 배성근 김민수 선수가 메워줘야 된다는 좀 어려운 미션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박승우 선수를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경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좀 안전장치에 마련해놨는데, 사실은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신보기 선수를 왜 보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조금 뭐 들리긴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mon기 선수를 그대로 잡고 있어서 사실은 뭐 배성근 김민수 선수에 비해서 막 크게 좋다 낮다고 말하기 좀 애매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그 트레이드 당시의 상황 보면은 뭐 신봉기 선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올 시즌에 또 그 유격수인 서인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영입을 했기 때문에 팀의 그런 전반적인 방향과 그 신봉기 선수의 입장이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로 좀 길을 열어준 것 같고, 그리고 손민근 단장도 각각의 선수가 저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뭐 김민수의 안정감, 배성근의 범위와 화려함, 김민수 선수의 안정감은 이 기자님의 그냥 뇌피셜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김민수 선수의 안정감은 조금 뭐 잘 모르겠는데, 배성근의 범위와 화려함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배성근의 안정감이 오히려 맞는 것 같고, 김민수의 방망이죠. 예, 김민수 선수가 물론 유격수의 수비가 기대 이상으로 괜찮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감이 막 들지는 사실 않았던, 저는 그렇게 느꼈고, 배성근 선수도 오히려 건실한 수비에 가까워지 되게 뭐 범위가 넓고 화려하다 이런 느낌은 제가 크게 못 받았던 기억인데, 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의 느낌은 대충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뭐 각기 장단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좀 경쟁을 해가지고 선택을 받을 예정인데, 일단 배성근 선수는 그 지난해 말에 마무리 훈련이 끝난 뒤에 바로 이제 개인 훈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활동 기간에 개인 훈련 일정을 소화한 선수는 적지 않지만, 배성근 선수가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정규 시즌 때부터 계획해왔기에 마무리 훈련을 마치자마자 바로 실천을 했다. 주 5회 운동하고 있다면서 비시즌 동안 휴식 계획은 없었느냐는 말에, 나는 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이 오히려 저는 되는 게, 소위 오버페이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이렇게 너무 휴식 기간 없이 좀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일단 제일 먼저 체력적인 문제, 방전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캠프, 그 다음에 시범 경기 이때 이제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그 컨디션 조절을 100% 먼저 올려버리면 한 시즌 들어가고 방전이 되거나 컨디션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배성근 선수가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지금 나는 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게 대견하기도 하지만, 사실 스프링 캠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배성근 선수의 좀 오버페이스를 조금 이제 조심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의욕이 많다는 건 조금 이제 부상의 위험도 사실 있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조금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컨트롤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전 조바심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스프링 캠프나 BC 때 이런 얘기를 매년 했던 것 같은데, 오버페이스라는 걸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야구는 한 시즌이 길기 때문에 너무 피치를 빨리 올리면은 정작 시즌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전된 케이스가 워낙에 많아서 이런 걸 조금 조심해야 되지 싶고,
뭐 배성근 선수는 성민구 단장이 부임한 뒤 스카고 컵스 유망주 캠프에도 다녀온 이제 기대주인데 지난 시즌에는 4월 한 달 동안 출전한 11경기 선발 6경기에서 타율 3할 자릿수 23타수 7안타로 활약하면서 기대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시즌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거든. 마차도 선수가 어쩌다가 결장을 하게 된 일주일인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는가 모르겠는데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정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결장. 마차도 결장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맞아. 헤드샷 부상 맞아요. 4월 7일에 이 4월 7일에 NC전에서 머리에 공을 맞으면서 좀 부상이 있었고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가 아직 허문회 감독이 있던 시절이고 해가지고 사실 한 5일 만에 복귀를 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되게 좀 무리하게 복귀했다고 많은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마차도 선수는 너무 의욕이 많았던 나머지 이제 복귀 경기를 대주자로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제 허문회 감독 시절인데 그때 아마 첫 선발 경기 때 3안타인가 때려가지고 굉장히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백업 유격수로 공격과 수비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받았고 서튼 감독님과 의논한 결과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 타격이라고 판단해서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출전 기회가 들쑥날쑥했는데 5월부터 시즌 막판까지 나선 67경기에서는 선발론 15경기에 그쳤다고 하고 자신 있던 수비력도 유지하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라운드를 오랜만에 밟으면 타구에 적응하는 면에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기도 했지만 모든 백업 선수가 그렇듯 내가 이겨내야 했다. 팬분들께서도 많이 질타해 주신 거란다. 우리 팬분들은 잘하면 그만큼 칭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멘탈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 배성건 선수의 작년에 그 출장 기록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네. 이게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날짜별로 한번 볼게요. 네. 날짜별로 보면은 4월에 뭐 요 정도, 뭐 5월에 요 정도, 뭐 꾸준하게 경기 출장은 했는데 거의 이제, 보시다시피 뭐 대주자, 대수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출장 자체는 되게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배성근 선수의 기록을 보자면 79경기에 이제 출장을 했고 109타석, 93타수, 19안타, 4이루타, 홈런 1개 기록을 했고 9타점, 네, 1도루이고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기록은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볼삼비를 많이 보는 편인데 보이넷 14개, 삼진 36개. 사실 보이넷 삼진 비율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재미있게도 타출 갭이라고 하죠. 이제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타율이 2할 4리인데 출루율 3할 8리예요. 1할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1할 4리가 차이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성구안이 좋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림수가 아니면 아예 안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구안이 좋다면 삼진도 같이 작아야 되는데 사실 삼진은 되게 많거든요. 109타석에서 36삼진이면 3번 중에 1번 삼진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구안이 좋다기보다는 뭔가 노림수를 확실히 가져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순출률이 높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수비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이게 배성근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들쑥날쑥하면서 감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배성근 선수가 작년 시즌에 거의 1군 풀타임으로 첫 해를 뛰면서 하나 간과했던 게 아마 있지 싶어요. 뭐냐면 항상 첫 풀타임을 뛰는 선수들 이게 주전이건 벤치건 체력 관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여름으로 가고 날이 더워지고 할수록 체력이 빠지기 때문에 수비의 집중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시즌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찌 됐건 배성근, 김민수 선수 그리고 박승우 선수가 이국수 자리를 나눠서 가장 많이 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해도 지난 시즌보다는 체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좀 더 내려가 보면은 배성근은 프로 입단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 1군을 머물면서 얻은 경험을 살리고 싶다. 주위에서 얻는 노하우도 경험의 일부가 됐다.
그는 훈이 형이 해준 말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한때 시합에 자주 못 나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답답한 마음에 형을 찾아갔다. 형은 시합 출전 여부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 어차피 당장 출전하기 어렵다면 연습 과정 속에서 너만의 재미를 찾는 데 집중해보라면서 그러면 가끔 출전하더라도 연습으로 축적된 실력이 분명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줬다. 다시 한번 생각해가야 된 계기였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정훈 선수가 꼭 필요했던 이유죠. 팀의 리더이자 물어볼 만한 선배, 배울 만한 선배라는 게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적인 그런 결과, 성적 이상으로 그 사람, 그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일을 해보시고 뭔가 사람들하고 뭔가를 같이 해보면은 이 사람의 업무적인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들 아실 건데 야구도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정우 선수가 굉장히 팀의 또 리더로서 좀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시험 출전 여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어차피 당장 출전이 어렵다는 연습 과정 속에서 너만의 재미를 찾아 집중해보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은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상 살면서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로 좀 그 가슴에 새겨 놓을 만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당장 출전하기 어렵다면 연습 과정 속에서 너만의 재미를 찾는 데 집중해보라. 이게 뭐 어디에나 통용된 말 같거든요. 어차피 무언가 당장의 그런 결과나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해도 뭐 연습이나 아니면 공부나 아니면 기타 뭐 자그마한 업무들 속에서도 너만의 재미, 너만의 성장을 찾는 데 집중해보라. 굉장히 좋은 얘기고 이제 그런 것이 쌓여야지 가끔 출전하더라도 연습으로 출전 실력이 분명 드러날 거다.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말이라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냥 일상 일을 해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중요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허드레디 같아 보이는 일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여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들도 실력이 자연스럽게 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경쟁에 대해서도 배정근 선수는 나는 지난해에도 올해도 똑같은 도전자다.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부각할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그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타율도 타율이지만 출루율을 높여서 과감한 베이스 러닝을 한다면 팀의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적극적으로 뛰어보려고 하고 수비와도 연관돼 있다. 스피드는 타구를 판단하고 스타트를 할 때 영향을 준다. 내년에는 몸을 많이 쓰려고 하고 공격이든 수비든 주루든 많이 뛰겠다. 그리고 수비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단 박승욱 선수는 뭐 일단은 생각을 안 한다 해도 결국은 공격의 김민수냐 수비의 배성근이냐 이 기본적인 현재 선택지인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민수 선수에 비해서 본인이 일단 유리한 부분이 스피드. 김민수 선수는 굉장히 체구가 큰 선수이기 때문에 배성근 선수는 일단 자기가 일단은 앞서고 있는 스피드 부분에서 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실 스피드라는 게 뭐 주루도 있지만 수비할 때 수비 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스피드가 빠르려면 기초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 시즌에 그런 기초 체력 훈련을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시즌에도 그런 좀 체력 훈련을 못 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뭐가 모자라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스피드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요. 지난 시즌에 이제 배정근 선수는 도루는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사실 스피드도 그렇게 막 빠른 선수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빠른 선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보통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로 저는 좀 그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런 스피드에 대해서 강조를 한 만큼 올 시즌에 스피드 부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수비 범위도 얼마만큼 좋아질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단 잘해줘야 되는 선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팀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네. 다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선수들이 있었죠. 뭐 신봉희 선수도 있었지만은 뭐 김대륙 선수라든가 뭔가 배성근 선수와 사이즈가 비슷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생겼던 문제가 일단은 그 백업이나 아니면 가끔씩 백업 선수로서 뭐 문기현 선수를 대신에 선발로 나가고 뭐 요럴 때는 걔도 좀 대처가 됐었거든요. 요럴 때는 좀 대처가 됐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거죠. 이제 주전으로 꾸준히 나가기 시작하면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항상 체력이 딸리면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 네, 체력이 딸리면 생겼던 문제가 유격수, 격수고 이제 체력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제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제 백업으로 어쩌다가 선발로 나간다는 이제 100%의 체력 상태인데 이것이 선발 출장 빈도가 늘어난다 하면은 사실은 그 선발로 여러 경기를 연속에 출전을 못 해본 상황에서는 이게 체력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물론 긴장도 많이 하고 하니까 체력이 굉장히 빨리 빠지면서 이제 수비가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사실 뭐 저도 야구를 뭐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아니고 뭐 짧게 그냥 동아리 세본 정도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야구를 안 해보고 가장 많이 하는 오류가 수비가 굉장한 체력이 많이 소모하는 일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TV 중계에서는 투수하고 타자만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이제 직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수비 이제 공을 투수가 던지면 수비 준비 동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단 몸을 접었다가 섰다가 요것을 적어도 200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포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뭐 백업 플레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수비라는 게 굉장한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고 특히 유격수는 더 심하겠죠. 2루 커버도 들어가야 돼, 3루 커버도 들어가야 돼, 중계 플레이도 나가야 돼, 뭐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순식간에 방전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벤치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수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이 선수의 기량이 체력 문제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사실 바꿔주고 여러 가지 좀 체력을 돌려 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팀의 역사상 이제 여러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앞에 얘기했던 뭐 김대륙 선수라든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그 수비에 있어가지고 한때 이제 대륙지터였습니다, 별명이. 네, 한때 별명이 대륙지터였는데 이 선수가 결국은 그 크게 이제 대성을 하지 못하고 이르게 은퇴를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주전으로 나섰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비 역량이 100% 발휘가 못 됐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반복할수록 수비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건 체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김대륙 선수는 방망이가 성장을 크게 못하면서 그런 것도 컸지만 만약에 수비가 첫 해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했다면은 사실 수비력만 가지고 그 1군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배성근 선수도 그렇고 앞으로 반복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초 체력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금 그걸 알고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건 되게 좋지만 또 그런 오버페이스는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좀 조절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넘버 얘기로 좀 가볼 텐데 32번은 승엽이가 원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32번은 굉장히 뭐 상징적인 선화 선수의 번호였는데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보면은 그 2007년에 송강민으로 데뷔했던 시절은 이제 99번이었습니다. 예, 99번으로 데뷔를 했다가 이제 2007, 08까지 99번 송광민이었고요. 이제 09년에 처음 이름을 바꾸고 이제 68번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손아섭으로 처음 68번을 달게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염정석 선수 번호지요. 근데 염정석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68번이 비어서 이제 달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자이언츠에서 68번은 너무나 이제 염정석 선수의 번호라는 인식도 강하고 해서 되게 어색했던 기억도 있고 사실 투수 넘버라는 생각이 강해서 별로 안 어울리다고 생각했는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못했죠. 그러다가 2010년 31번을 달고 이제 손아섭으로서 뭐 날개를 달고 뭐 국가대표 선수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었는데 아무튼 뭐 이 이후로 이 백넘버도 그렇고 뭐 이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었는데요. 아무튼 선우 선수는 결국은 이제 이적을 했고 뭐 그 번호도 누군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소식에 대해서 손아섭 선수는 사실 이제 로또 소속이 아닌 상황이라서 내 번호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표현은 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몇몇 후배들의 32번에 원해서 내심 기뻤다. 특히 아끼는 동생인 나승엽이 이를 가장 달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제가 선배님 등번호 갖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 역시 네가 32번 달고 뛰었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하답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2번에 최준용 선수도 원했다고 해요. 최준용 선수는 지금 56번 달고 있는데 뭐 포지션은 다르지만 이제 나승엽이래. 손아섭 선수를 좀 롤모델로 그런 근성 있는 모습 때문에 뭐 어떤 최준용 선수가 이별 선물로 이제 32번을 갖고 싶다고 했지만 뭐 번호 자체가 사실은 31번이 워낙 이제 손아섭 선수 이미지도 강하고 투수보다는 야수한테 더 어울리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배인 2년 후배인 나승일 선수에게 좀 양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31번 이 투수인 경우는 그 다시 이제 번호는 돌아갔지만 그 김상수 선수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 SSG 김상수 선수가 올 시즌에 31번에 달았나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야수 번호 느낌이 더 강한 번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아섭 선수는 준영이와 승엽이가 모두 내 번호를 원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31번 자체가 야수한테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준영이가 양보를 했다 하더라. 이제 31번의 승엽이가 새로 달게 된 만큼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승엽 선수는 프로 입단 때부터 손아섭을 가장 존경한 선수로 꼽아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나승엽 선수는 지난해 달았던 51번도 좋았지만 손아섭 선배님이 31번에 더 가고 싶었다. 다행히 선배님께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새 등번호를 달 수 있게 되었다고 웃었습니다. 사실 뭐 그 자이언츠 TV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승엽 선수를 많이 챙겼어요. 소위 그 손아섭 아카데미라는 본인의 약간 그 챙겨주는 후배들 목록에 소개를 할 정도로 좀 인연도 깊고 사실 1년 같이 뛰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도 보내고 되게 좀 관계를 많이 쌓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또 손아섭 선수도 부산구시 유격수였지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내야에서 외야로 옮긴 선수인 만큼 그런 부분도 많이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번호도 이렇게 물려받고 한 것 같습니다. 나승엽 선수는 데뷔 직후부터 손아섭 선배님 마음 도움 주셨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롤모델이었던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면서 31번 롯데에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선배님과 더는 같이 뛸 수 없어서 아쉽지만 앞으로 내가 그 상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선배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서 네,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등번호가 이동을 하게 되었고 최준용 선수가 지금 모신구간인데 최준용 선수도 등번호로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어느 번호로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56번이 물론 뭐 유지를 할 수도 있는데 뭐 32번을 가고 싶다는 거 보니까 다른 번호가 더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옮길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승엽 선수의 그 기죽한 등판에 51번이 조금 더 어울린 느낌이긴 했는데요. 근데 뭐 31번도 좋은 기운이 있는 번호니까 이거 달고 손아섭 선수처럼 정말 호타 준정으로서 훌륭한 선수가 네, 되기를 네, 응원을 해야 되겠지요. 네. 어떻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소식이라도 좀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자주자주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